나르시시스트 부모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은 한 번 더 고통을 받습니다. 바로 나의 오빠가 나르시시스트처럼 행동하고 나에게 함부로 하거나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 나르시시스트처럼 화를 내고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싫은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특징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자신의 연장선이자 자신이 못 이룬 야망을 대신 이뤄줄 존재로 정해놓은 골든차일드들입니다. 골든차일드 오빠, 형이나 언니로부터 괴롭힘이나 폭행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나르시시스트 시어머니와 골든차일드 남편이 한편이 되어 아내를 똘똘 뭉쳐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나르시시스트라고 설득하고 설명하려 애써보지만 깨닫게 되는 건 나는 나르시시스트 2명을 상대하고 있구나 라는 현타입니다. 왜 도대체 골든차일드는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성인으로 자라는 걸까요? 그리고 사실 많은 구독자분들이 내가 나르시시스트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정에서 골든차일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가족들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고, 속이 문드러져도 겉으로는 완벽한 가족인 것처럼 외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집착했습니다. 그 결과 고집이 세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흑백 논리에 사로잡히고 융통성이 없고 앞뒤 꽉 막힌 사람이 되었죠.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핏대를 세워가며 주장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제 동생은 누나나 엄마나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로 인해 위태로운 가족을 정상적으로 굴리려고 노력하는 저를 보면서 그렇게 비난하는 동생의 말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왜 누나는 누나만 옳다고 생각하냐며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지고 공부를 하지 않고 반항을 했죠. 저는 그럴수록 동생에게 더 집착했고 통제했고 감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히려 손을 떼고 나서 동생은 더 잘 됐고 더 잘 삽니다. 내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아 속상했지만 동생의 입장에서는 나르시시스트 엄마나 그녀의 오른팔처럼 움직이는 골든차일드 누나나 똑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가 여러 명일 때 부모 자신의 성취와 위대함을 대리로 만족시켜줄 수 있는 골든차일드로 이제 한 명을 선택합니다. 골든차일드는 부모의 관심과 재정적인 지원 등을 몰빵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난과 공격을 당하는 희생양 스케이프고트보다야 사정이 좀 낫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골든차일드 영웅이란 역할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골든차일드는 부모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하나에 도달하면 다시 새로운 목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골든차일드는 가족의 역기능을 숨기기 위해 완벽주의와 가행 성취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실현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배웁니다. 골든차일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탐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골든차일드는 상반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낮은 자존감과 자아도취적인 성격입니다. 골든차일드는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다. 매우 조건적인 사랑과 지원을 받으며 한순간에 희생양, 스케이프고트로 좌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잉 성취를 하고 완벽주의에 빠집니다. 하지만 또 이것과 대조적으로 골든차일드는 자신의 부모가 가진 자아도취적인 또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그들에겐 강력한 롤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면과 참 비슷한 이야기죠. 엮이는 과정에서 가족이 문제없다고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영웅들은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있고 융통성이 없고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고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고 집착하고 타인에게도 매우 높은 기대를 합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아주 높은 기대를 말이죠. 이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 영웅들은 엄격하고 비판적이고 또 그걸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고집이 세고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나는 내 애를 때리진 않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대물림을 끊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은 나르시시스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당신이 골든차일드이긴 하지만 나르시시스는 아니라면, 그리고 나르시시스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결함이 많고 실수가 많고 그냥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할 때가 있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실패자라거나 낙오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정주영 회장의 어록도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도 실패하는 건 아니고 그저 시련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저는 나르시시스 엄마가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루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교사가 되는 것, 그 외의 직업은 꿈꿔보지도 도전해보지도 못한 삶이었습니다. 골든차일드는 부모가 선택한 길을 가도록 부모의 꿈을 실현하도록 강요받습니다. 한번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꿈꾸거나 진지하게 도전했던 건 아닌데 항상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제가 낳은 아이가 두 돌이 되었을 때 처음 이루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처럼 안정적이거나 일반 기업처럼 정기적인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만큼의 수입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서 이거를 이제 경제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글을 쓸 때 가장 행복하고 정말 즐겁습니다. 아직 이제 출간되지 않은 더 많은 이야기와 원고들이 제 머릿속과 컴퓨터 안에 담겨 있는데요. 하나씩 세상에 내보내면서 못다한 꿈을 이루는 이 과정이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최근에 아이가 자신의 꿈을 그림으로 그려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이 아이의 꿈이었어요. 아이는 알고 있는 직업이 몇 개 없으니까 지금은 장래희망이 요리사와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입니다. 저는 이 꿈을 만약에 옛날에 봤다면 의사가 된다고 해야지. 저번에 봤던 치과의사 선생님, 멋있지 않니? 응? 그 기계 봐봐봐. 하는 게 얼마나 멋있니? 이러면서 아이를 설득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 멋지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어떤 도움을 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 스스로 생각이 조금씩 유연해지는 거를 느낍니다. 만약 골든차일드 형태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은 골든차일드가 나르시시스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르시시스트적인 특징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상대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